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사주노트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재성이 많은 사람은 대외 업무 시키지 마세요 라는 이름으로다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재성이라고 하면은 사주 팔자 안에 있어 가지고 내가 이기는 성분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목기운이다, 토를 목극토 해서 이기는 성분이고, 내가 물기운이다 그럼 수극화 해서 불기운의 재성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가진 일간이 주변에 그 재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을 보고서, 이분도 저와 같이 거래를 했던 거래처 분인데 굉장히 좀 안타까울 정도로 좀 실수가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처와의 거래를 할 때 되게 많이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사장님들이 그 직원들을 부릴 때 여러 가지 능력을 보고 뽑죠. 저 역시도 뭐 성실성도 보고 뭐 창의력도 보고, 뭐 얘가 뭔가 아이디어 좋다라든지, 아니면 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 관리자급들을 선택을 할 때는 흔히 얘기해서 통제력이라든지 추진력,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일을 맡겼을 때 바로 추진할 수 있느냐를 좀 많이 보아요. 일단 뭐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실행이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보는데, 실행력이나 추진력,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좋은 말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보다 중요한 건 실행력이라는 말은 어지간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죠. 일단 말뿐인 직원들보다 실천하는 직원들을 더 좋아하는 건 모든 사장님들의 공통된 마음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죠. 만일에 보통 그 직원의 사주에 재성이라는 성분이 자기 일관과 좀 가까이 있게 되면 이 실행력이나 추진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더 그 속에 숨은 장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통제력. 만약에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통제를 하고 있는 그 무언가의 작은 조직이 있다면 그걸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장악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뭐 쉽게 얘기해서 만일 가게에서 똑같이 청소를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어조로 그냥 뭐 부딪히는 거 싫어하니까, 뭐 오늘따라 뭐 가게가 좀 어수선하네, 우리 이따가 같이 뭐 가게를 한번 치울까, 뭐 요 정도 얘기를 하면서 청소를 시킨다면,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호해요. 단호하게 오늘 청소 안 했냐? 저기 책상 밑에 더럽잖아. 뭐 저기 주방 밑에 오늘도 청소 안 한 거야?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싱크대 밑이 더러우니까 빨리빨리 치워.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재성이 바로 그래요. 일단 말을 돌리는 게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죠. 다이렉트로 콕 찍어서 실행시키고 해결하는 능력을, 저는 그거를 통제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장들이 중간 관리자급으로 있으면 좀 편해요. 사장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싶지 뭐 나쁜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 직접 나서기 좀 뻑적지근하고 그렇게 좀 화내고 이러면 좀 인심을 잃을 만한 상황에서도, 그 재성을 가진 중간 관리자급한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강하게도 얘기해주고, 솔직히 제 속이 시원할 때도 많거든요. 또 그런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간 관리자급에서 밑에 사람을 좀 좌지우지하는 거를 더 편하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장도 좋고 그 재성을 가진 사람도 좋은 거죠. 아무래도 밑에 사람한테 막 지시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위에 사람 얘기만 듣고 상명하복식으로 그냥 따라만 가는 거는 재성을 가진 사람한테 굉장히 좀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재성을 보유한 관리자급들은 회사 내에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사 내에서 성장,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럼 회사 밖이라면 일단 뭐 그때부터 그 회사가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장들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시에 맞춰서 충성을 다하고 거침없이 직원들을 다루고, 그리고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추진하는 속도가 빠른 이 재성들에게 일을 맡기고 어느 정도 신임을 얻은 다음에 대외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그 업무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라는 뭐 상황과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중요한 일이 대내 업무든 대외 업무든 상관없이 일단 일을 맡기게 됩니다.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 관리자급이 성장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뭐 누가 봐도 대외 영업이다 신규 사업 하는데 뭐 투입을 시킬 수도 있죠. 그건 인간적으로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손해를 부르는 일인데, 사장님들은 잘 몰라요. 대내 업무를 하던 사람이 대외 업무를 갔을 때 얼마나 크게 실수를 하는 건지. 한 번의 경솔한 행동으로 연간 수억에서 막 수십억 날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일단 뭐 대외 업무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바로 경청이에요. 남의 얘기를 듣는 거죠. 경청이라는 건. 그게 바로 상대방의 패를 먼저 확인하는 일. 그게 바로 경청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패를 확인도 못한 채 벌써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패를 마구 떠드는 행위. 뭐 대내 업무 그 밑에 사람 대하듯이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입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이게 똥이 된장이 뭔지 모르고 막 떠드는 거죠. 평소 하던 대로 한 거예요. 평소 하던 그 실행 습관이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런 걸 들었을 때 사실상 그 거래처에 있는 같이 사업을 하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떠든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지금 모르고 지금 막 떠들고 자기가 뭐 자기 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뭐가 대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저 입장에서는 얘는 도대체 뭔가 이 회사의 수준이 과연 이 정도인가 답답하죠. 그러면은 그 회사의 대표로 나온 그 사람의 그 행동으로 하여금 거래처 사장들 제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냥 이 회사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저부터도 보류나 좀 더 숙고를 하겠다고 하고 판을 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지들 사장 앞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거래가 안 되었다고 보고를 또 하겠죠. 뭐 최선을 다한 건 맞을 거예요. 제가 봐도 열정적으로 브리핑도 하고 뭐 하니까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맥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떠들었을 테니까 한 번도 안 쉬고 상대방 얘기는 듣지도 않고 아마 지 얘기만 하다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시크하게 거래가 좌절되거나 뭐 스톱되거나 보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회사의 대외 업무라는 게 국가로 치면 외교 정도인데 그 외교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회사 내부에서도 손해냐 이익이냐는 금방 알 수가 있지만 실제 새롭게 그 외교를 통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것을 얻기도 하고 정말 어이없게도 다 잡은 고기를 눈앞에서 엄청 큰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 회사가 누군가에게 일을 꼭 따내야만 하는 하청업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회사 내에서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추진력이 세고 통제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 강한 재성 보유자들에게는 그 원청 회사에 대한 대외 업무를 절대로 맡기지 마세요. 물론 당신 회사가 하청이 아니라 원청이라면 갑이라면 뭐 얘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럭저럭 욕은 먹어도 유지는 되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긴 해요. 일단 모든 외교의 기본은 바로 경청입니다. 회사 대 회사에서도 대외 업무의 기본은 경청이고 상대방의 패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가는 것. 며칠 전 재성을 보유한 저와 같이 거래를 하는 그 회사에 영업을 하는 임원이 또 한 번의 헛발질로 또 저희와의 거래를 파탄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엄청 막심하게 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는 또 아무렇지 않게 또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 회사 사장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좀 떠들어 봅니다. 재성 보유를 한 사람에게는 사업을 하시다가도 대외 업무 관련해서는 맡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내 업무만 열심히 하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상 창ፈል직이었습니다.